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라이브 방송 주식라방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이 미국의 경제 지표와 ECB의 이 추가 금리 인상 좀 중단 신호를 받으면서 상승 출발했는데 계속해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로 인해서 오늘장에서 1% 넘게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 코스닥은 그래도 빨간불을 켜내고 있지만 계속해서 좀 보합권 내에서 상승과 하락을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런 지수의 분위기가 장 막판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고, 또 오늘장에서 테마별로 살펴보자면 어제 잘 갔던 종목 오늘장에선 좀 눌리고 있고, 어제 급등하지 못했던 종목들이 오늘장에선 좀 튀어오르는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본다면 해운 관련주, 건설기계 관련주, 손해보험 관련주들이 오늘장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좀 주도 섹터가 없는 시장 분위기 속에서 또 어떤 종목을 선별적으로 봐야 될지 오늘 또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식라방은 말 그대로 주식 라이브 방송입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야지만 더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이 50분 안에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모두 다 풀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이죠. 종목 간 라이브 배틀을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핫했던 종목들 혹은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혹은 오늘 또 하락했던 종목들 위주로 저희가 10가지의 종목 들고 왔거든요. 이 10가지의 종목들 가운데서 전문가님의 원탑 종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원탑 종목에 대해서 자세한 전략은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저희 방송 참여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인 종목 간 라이브 배틀 대진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메타버스 관련주 들고 왔습니다. 사실 메타버스 이 전반적으로 테마 분위기를 살펴보자면 지금 좀 바닥권에 있습니다. 일단 맥스트 같은 경우는 호재성 뉴스가 있어요. 이 메타버스, XR 메타버스 서비스 개발 플랫폼인 맥스버스를 10월 말에 출시할 예정이다. 이렇게 호재성 뉴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를 본다면 바닥 상태에 있고, 자이언트 스택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바닥권에 있지만 그래도 좀 올라오려는 모양새가 보입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가 두 종목 내에서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될지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는 반도체 관련주 들고 왔습니다. 간밤에 미국에서 이 영국의 반도체 기업인 암이 상장을 했는데 이게 거래 첫날에 25%까지 폭등을 했어요. 그 때문에 오늘도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상승 흐름을 보일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좀 선별적인 작업이 있습니다. 차별화된 양상이 보이고 있는데 일단 두 종목 모두 다 지금 음봉 상태로 움직이고 있죠.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인데 지금 한 3%, 2%가량 하락을 하고 있고, 덕산하이메탈 같은 경우에는 이 재료 관련주인데 소재 관련주이죠. 소재 관련주인데 지금 1% 가까운 혹은 보합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가 반도체 관련주 어제는 상승을 했지만 오늘은 좀 차별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 세 번째는 AI 관련주 들고 왔습니다. 인공지능 관련주 어제장에선 좀 잘 가나 했는데 오늘장에서 쉬어가는 흐름 보여지고 있죠. 일단 마음AI 같은 경우에는 삼성과 연관된 기업입니다. 마음AI는 삼성과 연관된 기업인데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굉장히 핫했어요. 주가가 15만 원까지 오를 정도로 굉장히 뜨거웠는데 지금은 약 7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연 미래에서 왔던 코난을 봐야 될지 혹은 삼성과 연관된 마음AI를 봐야 될지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 네 번째는 로봇주 들고 왔습니다. 로봇주도 어제는 상승을 했지만 오늘은 좀 쉬어가고 있네요. 하지만 여전히 모멘텀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 모멘텀도 예정되어 있고요. 또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을 앞두고서 여전히 기대감은 있는데 현 시점에서 지금 파란불을 켜낸 두 가지 종목, 산업용 로봇 제조하는 기업 중에서 어떤 종목을 좀 더 매수 우위에 봐야 될지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2023년 하반기 상장된 종목들 들고 왔습니다. 와이렉 같은 경우에는 이 웹툰 관련주로 네이버 웹툰이 이 미국에 상장 예정이다, 상장을 했다, 이런 이슈로 인해서 부각을 받았고, 시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예요.
현 시점에서 우리가 신규 상장주 내에서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10종목 들고 왔는데 이 10종목이 대결을 통해서 전문가님, 오늘 함께 하시는 우리 맥스 전문가님께서 딱 한 가지의 종목 꼽아 오실 겁니다. 이 한 가지의 원탑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등 자세한 전략은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고 저희 방송 참여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주식라방 맥스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지금 방송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 15일 금요일 주식라방 지금 바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양지수 모두 좀 견조하게 흘러가고 있네요. 오늘 또 코스피가 1% 넘게 상승분을 켜내고 있는데 과연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는 우리가 어떤 전략 펼쳐야 될지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인 만큼 맥스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에 또 찾아뵙게 됐는데 뭐 그래도 지난 일주일간 시장이 그렇게 좀 썩 좋지 않았던 그런 시장이 지속적으로 좀 연출되다 보니까 좀 힘들으셨을 겁니다. 힘드셨을 텐데 앞으로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러한 장세 속에서도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같이 공략을 해봐야 되니까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러분들 함께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지난주 좀 내내 부진했고 수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시장이 좀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제 이어서 오늘도 양지수 모두 좀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시장 분위기 이제 반등을 할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 뭐 분위기 자체는 괜찮죠. 일단은 네. 뭐 주요 뭐 미국의 지표나 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당분간은 조금 상승을 해줄 수는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또 조정이 좀 들어올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은 왜냐 지금 미국 증시가 올해 1월 달부터 너무 쉬지도 않고 올라왔거든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한 번은 조정을 줄 겁니다. 우리는 그때 시장을 조금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때 시장을 대비해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최근에 장 흐름을 보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상승 종목은 많은 것 같은데 그중에서 뚜렷하게 좀 테마를 가지고 있는 종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일 때는 우리가 어떤 전략을 펼쳐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싶어요. 그렇죠. 뭐 일단은 뭐 그렇다고 지금 대형주들이 좀 잘 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또 대형주를 투자할 건 아니죠. 그쵸? 네. 그런 종목을 투자할 건 아니니까 우리가 지금 과연 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테마들. 근데 지금 시장이 조금 쉽지만은 않다는 게 제가 뭐 방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뭐 시장을 좀 주도하는 테마가 없어요. 주도하는 맞아요. 테마가 지금 없다 보니까 지금 뭐 잠깐 이슈가 나오면 그 관련주들이 또 반짝 움직였다가 또다시 윗꼬리 달고 또 내려오고. 사실 그다음에 하루를 안 가는 종목들이 많은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지속적으로 지금 이슈가 이어지고 시장을 이끌어갈 만한 그런 이제 테마에 힘이 없다 보니까 종목 선정이 지금 굉장히 까다로워요. 실질적으로. 네, 굉장히 까다로운데 우리가 뭐 지금 유가가 계속 올라간다고 해서 유가 관련주들 여러분들 공략하셨다면 또 오늘 윗꼬리에서 또 물릴 수도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테마가 굉장히 빠르게 순환이 되고 있고 수급 자체도 굉장히 좀 빠르게 지금 순환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중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럼 대응해야 될 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장이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좀 좋지 않다는 말이죠.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제 단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종목들 미리 조금 준비를 해 놓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조금 눌리고 있는 로봇이나 AI 관련주들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 2차 전지도 여러분들 뭐 에코프로도 오늘 뭐 90만 원대가 좀 무너졌다고 오늘 네. 그런 흐름도 보였지만은 자 그런 장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눌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꾸준히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근데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이게 뭐 올라오는 것 같긴 하는데 이게 그래서 이제 바닥에서 탈출하고 진짜 본격적인 반등의 서막일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아직은 더 저점에서 바닥을 다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렇죠. 저는 지금 봤을 때는 좀 당분간은 조금 더 하락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2차 전지가 당연히 조금 대형주들, 2차 전지 대형주들이 조금 올라주면은 우리 코스닥 지수도 좀 같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매도세가 좀 굉장히 강한 편이죠. 강한 편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함부로 좀 접근하기는 좀 까다롭다. 함부로 접근하기 까다롭지만은 제가 봤을 때 2차 전지의 이런 그 적정 주가는 아직 한참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조금 이제 하락을 하는 거는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우리가 올해 1월 달부터 보시면은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어요. 이게 지금 에코프로 차트인데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여러분. 맞죠? 20만 원 이하에 있던 게 지금 거의 150만 원까지 올라왔다가 그렇죠. 지금 한 80만 원, 90만 원 정도 에코프로 수준에서 같은 경우에 지금 90만 원도 깼네요. 그렇죠. 오늘 아까 제가 봤을 때 하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하락하고 있던데 네. 자, 이런 부분들 제가 봤을 때는 90만 원이 뭐 무너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차피 계속 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 결국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은 100만 원 이상에서 보유하신 분들만 걱정을 하고 계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밑에서 관련주들을 공략을 하셨다면 지금도 아직까지 수익 구간에 있을 겁니다. 근데 아마 뭐 그렇게 계속 다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잘 없으시겠죠. 그렇죠. 고가권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요? 특히나 뭐 100만 원대 이하의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가 이 지금 주가가 거의 또 10% 이상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또 이게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일단은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인내의 시간, 고통의 시간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지만은 충분히 2차 전지 주가는 더 크게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그러면은 우리가 글로벌적으로도 뭐 탄소 중립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도 지금 적용이 되는 그런 시점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자동차밖에 없습니다. 다른 뭐 풍력 발전기나 태양광 발전 뭐 이런 거를 아무리 설치를 한다 해도 쉽게 탄소를 좀 줄일 수 있는 거는 결론적으로 자동차밖에 없단 말이죠.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바꾸는 게 제일 빠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최대한 빠르게 혁신이 일어나지 않을까. 사실 근데 밖에 거리를 보면 전기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인프라가 좀 부족한 것도 있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뭐 수소차나 뭐 전기차 다 좋은 건 아실 거예요. 맞죠? 네. 좋은 건 아시는데 쉽게 우리가 선뜻 막 사지를 못해요. 불편하잖아요, 솔직히. 어디 가도 뭐 주차 충전 공간도 잘 없고 뭐 그런 부분들이 불편하고 아무래도 뭐 주유소 같은 경우에 우리가 길 가다가 채이는 게 주유소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뭐 바로 기름만 넣고 또 타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전기차는 또 전기차 충전소, 지정 충전소를 또 찾아가야 되고 지금 이제 많이 보급을 해주고는 있지만은 그런 인프라들이 좀 부족한 게 아무래도 아직까지 적정하게 우리 국내에도 좀 퍼지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전기차 판매량은 꾸준히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지만은 우리도 로봇도 그렇잖아요. 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집에 뭐 로봇 청소기 없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맞죠? 가지고 계세요? 혹시? 혼자 사는 집에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근처에 로봇이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로봇이 치킨집에서 닭을 튀기고 있고 또 뭐 커피숍에서는 커피도 타고 있고 그런 이제 현실들이 실질적으로 로봇이 우리 일상생활에 지금 점점 스며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스며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언제든지 그런 관련주들의 주가에 반영이 돼서 그 관련주가 좀 슈팅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관련주들은 꾸준히 지켜보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뭐 오늘 장에서 눌렸던 2차 전지, 로봇, AI 관련주 여전히 좀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눌릴 때 좀 매수 기회로 삼아 봐야 된다. 뭐 이렇게 들어도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조금 눌리고 있을 때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눌림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니까 우리가 뭐 초보자분들은 특히나 이제 주식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나 얼마 경력이 안 되신 분들은 분할 매수를 좀 전략을 취해 가시는 게 낫겠죠. 그래서 뭐 분할 매수 내가 최종 뭐 1,000만 원을 투자하고 싶은데 뭐 200만 원씩 나는 5번 나눠서 사야겠다 이런 식으로 할 때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그렇게 좀 모아서 가면은 굉장히 좋겠지만은 자 우리가 한 400만 원만 담았는데 갑자기 날아갈 수도 있어요, 맞죠? 주가라는 게. 그러면은 가지고 있는 그 보유 수량만큼만 여러분들이 차익 실현을 하면서 거기에서 수익 대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적정 주가들 우리가 뭐 정확하게 이 주가의 바닥이 얼마다라고 딱 집어서 말할 수는 없거든요. 네. 여기 어차피 뭐 그런 분위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가가 또 이제 환경이 만들어지고 그 주가 가격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뭐 딱 신도 아니고 맞죠? 점쟁이도 아니고 어떻게 딱 이 가격이 에코프로 만약에 예를 들면은 딱 저게 55만 원까지 왔다가 갈 거다. 그러면 나는 55만 원에 그냥 몰빵을 하면 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몰빵을 하면 되지만은 자 그런 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정 주가 지금 이제 90만 원이 깨진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이제 비중을 나눠서 여러분들이 좀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시면은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잃을 일은 없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렇게 전반적으로 오늘의 시장 분위기도 짚어주시면서 그래서 현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군까지 어떤 섹터군까지 눈여겨봐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저희 방송을 보는 이유가 수익을 좀 내고 싶어서 볼 것 같아요. 최근에 핫했던 종목들 혹은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위주로 그래서 저희가 방송 이런 식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 방송 안에 메인 코너인 종목별 라이브 배틀 대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 일단 바로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저희가 메타버스 관련주 들고 왔습니다. 메타버스 내에서도 맥스트 vs 자이언트 스텝 들고 왔는데 사실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주가가 계속해서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좀 많이 바닥권에 있거든요. 지금 현 시점에서 봐도 될 만한 종목군인가요? 솔직히 제가 이거를 자료를 좀 준비를 했는데 네. 실질적으로 좀 의미 없는 자료를 좀 준비했어요. 왜냐 그러면은 메타버스 관련주가 솔직히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받을 수가 없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뭐 이제 네이버가 뭐 메타버스 뭐 시리즈를 이제 하나 출시를 한다 그래서 네. 관련주들이 소폭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 우리가 그래서 관련주들 뭐 맥스트랑 자이언트 스텝 이런 두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주가를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바닥권에서 지금 위치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바닥권에서 이게 위치를 좀 하고 있고 올라와야지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게 그래도 한 2년, 3년마다 한 번씩은 튀어주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데 지금 당장 뭐 올해 당장 어떻게 큰 수익을 보겠다 이런 생각을 버리시고 그냥 지금 저점이니까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굉장히 저점이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투자해 볼 만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럼 둘 다 저점이에요. 맥스트, 자이언트 스텝 둘 다 근데 이제 저점인데 실질적으로 둘 다 저점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어떤 종목을 택하실 건가요? 저는 이제 맥스트를 조금 선택을 해드리고 싶어요. 오. 이왕 그래도 선택을 할 거면은 뭐 제 이름이 이래서가 그런 게 아니고 뭐 맥스라서 맥스트 아니요 그런 게 절대 아니고요. 지금 이 맞는 것 기술력이 같은데. 굉장히 조금 뛰어나다라고 좀 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맥스가 같은 경우는 지금 국가 뭐 이런 추진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국가 산업도 지금 같이 그런 식으로 영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맥스버스도 출시한다 뭐 그렇죠. 이런 네. 얘기도 있죠. 했는데도 지금 뭐 그렇게 크게 인기가 없어요. 근데 네. 10월 말에 출시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10월 말에 또 다시 한번 튈 수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그 이슈 가지고는 그렇게 크게 상승을 하지는 않을 어. 거예요. 근데 다만 메타버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과거에 보시면은 굉장히 한 번씩 보면은 시장의 그 예상을 좀 뛰어넘을 정도로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시장처럼 주도 테마가 없는 경우에는 어떠한 이슈라도 굉장히 쉽게 불이 붙어줘요. 불이 붙어주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은 지금 계속 가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는 왜 안 뽑으신 걸까요? 아니면 뭐 둘 중 하나를 굳이 선택하라고 하길래 네. 둘 중 하나 선택하라고 하길래 제가 이제 맥스트를 골랐던 거고 자이언트 스텝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뭐 기술력이 없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굉장히 기술력이 있는 회사고 여기서도 충분히 좀 상승을 할 수 제가 있는 보기에는 네. 오히려 맥스트보다는 자이언트 스텝이 좀 더 바닥권에서 탈출하려는 살짝 고개를 드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자이언트 스텝을 들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 솔직히 저점에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들어올린 거 보시면요. 과거 그 주가 두 개를 좀 살펴보시면은 네. 도찐 개찐입니다, 솔직히. 아, 예, 도찐 거기서 개찐. 거기에요. 예. 지금 얼마나 올랐다고 뭐 이게 지금 머리를 들어준다. 네. 이런 부분들은 살짝 차트가 지금 조금이나마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만은 네. 굳이 지금 막 10% 이상대 막 20% 이상대 그렇게 들어준 게 아니거든요. 확실하게 지금 추세를 변곡을 시켰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워요. 지금 시장에 그만큼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조금 외면을 받아주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죠. 주가에는 실질적으로. 그럼 메타버스는 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언젠간 터질지 모르는 뭐 로또 같은 심정으로 좀 들고 가는 게 좋죠.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 많은 비중을 실어 놓지는 말자라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관심을 못 받아주고 있을 뿐더러 맞아요. 거기서도 추가적으로 하락도 조금은 발생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맥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자이언트 스텝이나 맥스트 이런 메타버스 관련주들 여러분들 쉽게 투자하지 마시고 지금
이미 시장에서 조금 소외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미리 일단 진입을 해놓으신 분들은 이제 우리가 물타기 시점을 조금 판단을 해야겠죠. 아.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면서 우리가 또 적정 주가 정도까지 올라오면은 거기서 조금 정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대결 마무리가 됐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 두 종목 들고 왔습니다. 맥스트 vs 자이언트 스텝. 두 종목 가운데서는 전문가님께서 맥스트에 손을 들어주셨어요. 일단 이 재료가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 서비스 개발 플랫폼인 맥스버스가 10월 말에 출시될 예정이다 하는데 이제 주가는 지금 거의 바닥권에 위치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종목 내에서는 이 맥스트가 조금 더 좋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언제 고개를 들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모아가는 전략 혹은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방송 참여하시고 전략까지도 모두 다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관련주 한번 들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결은 반도체 관련주 두 개 들고 왔어요. 가온칩스 vs 덕산 하이메탈 들고 왔는데 일단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에는 소재 관련주로 알고 있는데 두 종목 다 오늘장에서 좀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반도체. 반도체 관련주들은 전망은 밝죠. 전망은 굉장히 밝다고 봅니다. 전망은 굉장히 밝은데 그래서 과연 우리가 뭐 어떤 종목을 선택해서 수익을 볼 것인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실제로 저는 오늘 ARM 관련 이슈로 인해서 지금 전일 미증시에 상장을 했단 말이죠. 네. 상장을 했는데 25%나 네, 폭등을 굉장히 했어요. 크게 상승을 했어요. 폭등을 거의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두 종목 중에서 가온칩스랑 덕산하이메탈 중에서 ARM 관련주에 조금 더 가까운 거는 가온칩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쵸? 가온칩스가 ARM 파트너사에 지금 이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여지없이 갭 상승을 출발하더니 차익 매물이 튀어나오면서 차익 매물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렇게 주가가 한 4% 정도 이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죠.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데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보시면은 가온칩스가 과거 밑에서 저점부터 해서 굉장히 많이 오른 곳도 있지만은 네. 자 적정 구간에서 한 번은 쉬어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주가든지 간에 네. 우리 증시도 그렇고 충분히 한 번씩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서 조금 조정을 받아주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고 지금 ARM은 뭐 미국 시장에서 IPO 최대 뭐 대여잖아요. 그쵸. 네. 대여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이슈들로 인해서 추가적인 힘보다는 오히려 반짝하고 조금 사라질지 모른다는 그런 이제 경각심 때문에 경계심 때문에 조금 차익 실현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가격대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여러분들한테는 접근하기는 조금 더 유리하다. 그럼 가온칩스 들고 오실 건가요? 아니요, 저는 이제 덕산하이메탈을 가온칩스 말씀드리는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아, 네. 가온칩스인 줄 알았어요. 아니 그만큼 기업이 좋다는 거죠. 아. 저는 이 두 종목은 둘 다 좋은데 둘 중 네. 하나를 좀 선택하기는 좀 어려웠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덕산하이메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조금 더 가산점을 주고 싶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결국에는 뭐 엔비디아 직접적인 좀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 국내든 글로벌이든 시장 점유율 1위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주가에서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줄 수 있는 자리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다라고 좀 보이고 있고 지금 과거에서도 올라올 때도 지금 120일선에서 좀 지지를 받아주면서 올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하락이 조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락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낙폭이 나올 것인지 지금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가격대에서 접근을 하셔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 다만 지금 증시 방향성 자체가 그리고 지금 증시 상황 자체가 뭐 주도 테마가 없고 개별 종목 장세가 지금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에 조금 소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덕산하이메탈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장에서 거래량이 한 28만 주밖에 안 되거든요. 28만 주밖에 안 돼서 그냥 이 정도면 거의 외면을 받고 있다라고 보셔야겠죠. 외면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외면받은 종목보다는 그래도 가온칩스가 더 많이들 알려져 있으니까 가온칩스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근데 그거는 잘 모르는 소리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덕산하이메탈이 확실히 조금 더 저는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재료를 가지고 있다라고 봐요. 그럼 그러면- 상승폭이 더 크다 뭐 이렇게 봐도 그렇죠. 될까요? 이제 상승폭이 지금 이제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차트만 딱 보셔도 지금 고점에서 지금 조금 조정을 받은 그런 자리예요. 재차 이제 반등이 한번 나왔던 이제 종목이고, 자 이런 종목들은 제가 원래 이 종목도 한번 옛날에 공략을 했던 종목이에요. 한 25,000원 이하에서 우리가 담아서 한번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자 우리가 거기서 보유를 하고 굉장히 조금 큰 수익률도 올렸던 그런 종목인데 지금 고점 부근에서 7월 28일 날 고점을 달성한 부근에서
지금 그 힘, 그러니까 이제 그 근처까지 가려는 힘이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한 모습이에요. 근데 자,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종목 오늘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 오히려 44,000원에 우리가 매수를 한다고 치면은 자, 올릴 수 있는 구간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 올릴 수 있는 구간이 자, 고작 한 12%, 13%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기대 수익률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덕산 하이메탈 이런 종목이 똑같은 고점을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률을 더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좀 더 보이고 그런 종목들 중에서 둘 다 무조건 뭐 물론 좋은 기업이지만은 같이 상승을 한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 기대할 수 있는 그 기대 수익률은 제가 봤을 때는 덕산 하이메탈이 조금 더 높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두 번째 대결 마무리가 됐습니다. 반도체 관련주 두 종목 들고 왔습니다. 가온칩스 vs 이 덕산 하이메탈 들고 왔는데 두 종목 모두 다 재료는 좋습니다. 기업도 너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님께서 고민을 하셨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더 먹을 폭이 큰 그런 종목을 선택했습니다. 덕산 하이메탈이 사실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서 조금 조정을 받았지만 덕산 하이메탈은 좀 더 먹을 폭이 크다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엔비디아의 매출 증가로 인해서 수혜도 받을 수 있는 덕산 하이메탈을 꼽아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대결이 마무리가 됐는데 사실 저희가 방송이 실시간으로 시청자분들과 소통을 하는 방송이잖아요. 제가 한 가지 코멘트를 못 들었습니다. 정이공호님께서 1번에서 전문가님께서 첫 번째 대결에서 맥스트를 꼽으셨는데 맥스트 물렸대요. 지금이라도 물 탈까요? 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짧은 코멘트 부탁드리도록 아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는 물탈 시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아직까지는 물탈 시점이 아니고 자, 이 구간들 지금 7,000원 구간대에서 지금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확실한 지지 라인인지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해줄 수 있는 자리가 남아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뭐 가격대가 얼마에 계시는지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정확한 판단은 조금 어렵지만은 실질적으로 만약에 물을 타실 거면은 여기서 지지를 확실하게 더 받아주는지 여부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은 조금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미스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많은 하락을 이뤄냈고 지금 단기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기에는 지금 조금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어차피 지금 톡방 내에 계시니까 네. 같이 계시니까 제가 미스트 주가 흐름 보면서 같이 톡방 내에서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맥스트 지금 물 타도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직까지는 물탈 구간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지지를 더 받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이런 지지 여부까지 계속해서 코멘트 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50분 안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세트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AI vs 코난 테크놀로지 들고 왔는데 AI 관련주 오늘장에선 좀 눌리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두 종목 내에서 어떤 종목을 선택하실 건가요? 저는 마음 AI를 좀 선택하고 싶어요. 삼성과 연관돼서 그런가요?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아주는 그런 이제 모습이 마음 AI가 지금 주가에서도 보였다시피 지금 최근에 굉장히 이슈를 좀 받아주고 있는 모습. 그리고 물론 최근이 아니고 이제 과거에 AI 관련주들이 상승을 할 때 굉장히 같은 상승폭을 보여줬어요. 네. 똑같이 상승폭을 보여줬는데 코난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보면 좀 더 가파르게 올라갔었죠. 굉장히 높게 올라갔는데 자,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지금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뭐 주가가 거의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고점 네. 기준으로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인데 자,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고 딱 반등하는 그런 자리만 노려서 좀 짧게 대응을 하는 게 좋고 제가 봤을 때는 마음 AI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부담 없이 접근을 해도 되는 그런 종목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그런 종목으로 보여지고 마음 AI가 뭐 삼성과 뭐 연구 개발하는 그런 부분들도 지금 이슈가 되지만은 충분히 시장에서 더 크게 좀 주목을 받아주고 있고 지금 근래 AI 관련주들이 또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아줄 때 단기적으로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줬단 말이죠. 단기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자, 상승한 폭에 비해서 지금 거래량 없이 빠진 모양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상승을 할 때 이제 동반되었던 수급량보다 지금 하락을 할 때 이제 보여지는 수급량이 거의 없는 수준에 좀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제 주가 흐름은 우리가 이번 주 내에 좀 증시가 조금 흘러내렸던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자, 지금 시장에서 AI 관련주들이 거의 다 소외를 받고 있잖아요. 그쵸? 실질적으로 소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서도 좀 추가적인 영향을 받았을 뿐이지 제가 봤을 때는 언제든지 지금 주가를 좀 들어올릴 수 있는 그런 힘이 강하게 남아 있다라고 좀 보입니다. 네, 그런 우리 부분들- 나라맘님께서 마음 AI 저도 째려보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일 궁금한 거는 매수 타점일 것 같아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저희가 지금 장중 방송이다 보니까 뭐 종가 기준으로 들어가도 될 만한 종목일까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어. 저는 괜찮다고. 물론 이제 추가적인 하락폭이 좀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다만 여러분들 이 종목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어떤 주식이든지 간에 여기가 정확하게 저점이다 이런 거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발끝에서 잡으려고 하는 욕심을 내리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락하는 와중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떨어지는 칼날에서 좀 공략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가격대 자체가 과거에 좀 그래도 고점이 좀 형성된 부근 근처란 말이죠. 그 근처이기 때문에 자 확률적으로는 여기서 과거에 이제 저항대를 맞아준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주가를 좀 들어올릴 수 있는 힘이 발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은 자, 추가적인 낙폭이 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이 종목에 대해서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 뭐 한 10% 정도를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한 5% 정도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부분들에서 만약에 추가적인 낙폭을 보인다면은 우리가 굉장히 밑에까지도 조금 열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가격대에 사서 밑에 가격대까지 와서 우리가 물을 탄다면은 마음의 같은 경우는 이슈가 돈 동반이 되면은 굉장히 강하게 슈팅이 또 나오는 종목이기도 해요. 과거에 우리가 공략을 했을 때도 자 우리가 저점 구간들 여기 저점 구간들을 깨지 않는 이탈하지 않는 그런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었어서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공략을 했었단 말이죠. 과거에 이렇게 밑에 박스권 하단에서 공략을 해서 상단에서 이렇게 매도를 하는 그런 전략을 취했었는데 자 여기 우리가 몇 번 빠지고 이렇게 여러 번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었잖아요. 지금 박스권을 뚫어냈습니다. 뚫어냈고 자 여기 위에서 지금 다만 갭 상승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갭은 메꿔준 상황이에요. 또 갭은 메꿔준 상황인데 자 박스권 지지를 조금 받아준다라고 조금 보기는 어렵죠. 왜냐 지금 주가가 또 박스권 상단 지지 라인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탈을 했기 때문에 지지를 받아준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우리가 또 이평선 근처에서 보시면은 또 여기 근처에서 지금 계속 주가가 방어가 되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뭐 31,000원 이하 때부터는 32,000원, 31,000원 이하 때부터는 좀 모아가도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가지고 있어요. 왜냐 그러면은 지금 어차피 주가가 이렇게 크게 하락한 이유는 이번 주에 우리가 증시가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월요일, 화요일 힘들었는데 자 이러한 부분들에서 같이 조금 눌렸던 그런 부분들이지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이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렇게 해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형성이 된 부분은 아닐 거예요. 아니기 때문에 자 이러한 부분들에서 충분히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강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세 번째 대결 종료가 됐습니다. 인공지능 관련주 두 종목 마음 AI vs 코난 테크놀로지 가운데서는 마음 AI에 손을 들어주셨어요. 일단 이 시청자분 언제나님께서 너무 째려보셔서 마음이가 눈치를 보는 중인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마음이 AI가 그래도 눈치를 보지만 우리가 현 시점에서 이 부담 없는 가격대라고 했습니다. 일단 재료도 좋고요. 삼성전자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재료도 좋지만 일단 부담 없는 가격대라고 했습니다. 거래량이 없이 빠진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우리가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추가적인 하락폭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염두를 해봐야 하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서 이 마음 AI 같이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렇게 저희가 세 번째 세트까지 마무리가 됐는데 혹시 이 가운데서 원탑 종목이 있을까요? 네, 이 안에 있습니다. 6개 중에 있습니다. 네. 6개 중에 있나요? 네네네. 네. 네, 이렇게 6개 도중에 이 6개 가운데 우리 전문가님의 원탑 종목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원탑 종목은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저희 방송 참여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공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네 번째 종목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워낙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로봇주 들고 왔는데 로보스타 vs 유일로보틱스 들고 왔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계속해서 로봇이 교촌에서도 로봇이 튀기고 있고 한 시청자분께서 이 전주에서도 로봇이 서빙을 해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전주뿐만이 아니죠. 우리 이거 근처에만 가도 어디 가도 그쵸? 있어요. 네. 서빙 로봇은 지금 거의 보편화가 좀 된 수준이고 실질적으로 뭐 강릉에 가면 커피도 다 주고 있고요. 맞아요. 네, 또 뭐 교촌 치킨. 강릉 말고 서울대 입구만 가도 해주더라고요. 아 그래요? 커피를. 네. 저는 서울에서 못 봤습니다. 아 진짜요? 네, 서울에서 못 봐가지고. 근데 맛이 그렇게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원두를 잘못 썼겠죠. 아 네. 로봇이 뭘 얼마나 잘 내려가지고 그냥 기계적으로 똑같이 할 뿐인데 로봇은 네. 맞죠. 로봇이 잘못이 아니죠. 사람이 탄다고 뭐 다르겠습니까, 맞죠? 자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주가들이 굉장히 최근에 또 이제 대기업들이 로봇 관련주에 좀 투자를 한다 이런 소식으로 인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었어요.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조금 더 만약에 이제 둘 다 좋은 종목이긴 하지만은 네. 둘 중에 굳이 하나를 좀 꼽으라면 저는 이제 로보스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어. 자,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이슈가 되는 게 대기업들의 투자 소식이란 말이죠. 맞아요. 두산에서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다음 주에 또 상장을 한 그런 이슈가 또 지금 동반이 되고 있고 지금 IPO를 지금 신사를 하고 있죠. 수요 예측을 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에서 시장에서 지금 조금 부각을 받아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지만은 또 단기간에 굉장히 많은 조정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조정이 이게 일어났고. LG전자의 지분 투자 뭐 이런 이슈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LG전자가 여기에 투자를 했습니다. 로보스타에는 지분을 거의 뭐 30% 정도 좀 넘게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쉽게 말해서 로봇 관련주 중에서 삼성 관련된 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우리 로봇 대장주 레인보우 로보틱스. 레인보우 네. 로보틱스. 자, 그 무지개 로보틱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는 그런 과거의 모습을 보시면은 대기업이 일단 연관이 되어 있으면 주가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죠. 기본적으로. 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혜를 입을 가능성, 그러니까 잠재성이 굉장히 내재가 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유일 로보틱스가 굉장히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제가 뭐 이 기업이 싫어서 둘 중 하나 뭐 선택을 한 게 아니고 둘 중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더 우리가 큰 수익률을 만약에 기대할 수 있는 종목 그런 종목은 로보스타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보스타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유일 로보틱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산업용 로봇이라고 보시면 돼요. 산업용 로봇 쪽에서 전문 제조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출산율도 감소를 하고 있고 노동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 대기업이나 지금 공장 이런 부분들에서 인력이 모자라서 뭐 외국인 노동자도 사용을 하지만은 네. 그게 언제까지나 그렇게 될 수가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점점 사람들의 그런 일자리가 로봇이 대신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텐데 지금 당장에 우리 생활만 봐도 서빙하는 아까도 말씀 맞아요. 주셨다시피 식당에서 서빙하는 이모님들이 좀 몇 분 사라지셨겠죠. 맞아요. 로봇이 좀 생기면서 자, 그런 부분들 보시면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을 로봇이 지금 대신하고 있다. 그리고 고위험 업종 그런 부분들은 다 하기 싫죠, 맞죠? 돈 많이 준다 해도 다 하기 싫습니다. 위험하잖아요. 네, 위험하고 내가 언제 다칠지도 모르고 네. 뭐 용광로 안에 손 넣어서 온도 재라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그쵸. 1,000만 원 준다고 해가지고. 대신 로봇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로봇이 이제 대신하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위험한 산업 현장 그런 부분들에서도 쉽게 이제 로봇이 조금 사용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힘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로봇에서는 뭐 우리가 협동 로봇이라든지 입는 이제 웨어러블 로봇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도 자, 우리 나이 많으신 분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 치료를 위해서도 그런 웨어러블 로봇이 조금 더 인기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그런 부분도 보시면은 이 로봇 관련주들 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둘 다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둘 다 좋은데 그 중에선 로봇스타가 더 좋다 뭐 이런 그쵸, 이제 얘기일까요? 더 크게 갈 수 있는 거는 제가 이제 로봇스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로봇주 네 번째 세트 마무리가 됐습니다. 로봇주 둘 다 너무 좋지만 그중에서 좀 더 손을 들어주고 싶은 거는 로봇스타라고 했습니다. 사실 로봇 관련주들이 이 부각을 받는 이유가 대기업들이 뭐 앞다퉈서 미래 먹거리로 로봇주들을 선점한다 뭐 이런 이슈 때문에 계속해서 부각을 받고 있는데 이 로봇스타 같은 경우는 LG전자의 지분을 투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종목 내에서는 로봇스타를 좀 더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그러면 마지막 한번 종목 대결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랩 vs CG트로닉스 이렇게 두 종목 들고 왔는데 둘 다 이 하반기 신규 상장 종목 들고 왔어요. 네, 맞습니다. 뭐 지금 우리가 어떤 종목들 대결을 붙일 게 솔직히 잘 없어요. 맞죠? 종목들이 개별 이슈로 인해서 상승을 하는 종목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네. 어떤 테마를 가지고 대장주와 후발주를 고르라면 우리가 뭔가 더 갈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그냥 이 공통점은 하반기 신규 상장을 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업도 다 달라요. 실질적으로 와이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이버 웹툰 좀 관련주라고 보시면 돼요. 네이버 웹툰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국내에서 IP를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굉장히 네이버 웹툰. 그렇죠. 예. 굉장히 많이 그 지적 재산권 네. IP 그거를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웹툰 그 스튜디오 라인에서는 굉장히 인지도가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주가가 제가 봤을 때는 상장을 하고 바로 쏟아내렸죠. 바로 쏟아내면서 자, 여기서 굉장히 힘없는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힘없는 네.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자, 우리가 어느 정도 구간에서 지금 보시면은 과거에 한 7,400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어느 정도 좀 들어 올린 상태에서 지금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자, 여기서 주가가 일정 구간 지금 바로 직전에 이제 형성되었던 이 저점 부근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충분히 저는 여기서 좀 지지를 받고 어느 정도 반등이 빠르게 나와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그러면은 CG트로닉스도 물론 좋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는 이제 나중에 되면 빛을 발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자, 이 종목보다 지금 이제 네이버 웹툰이 이제 미증시에 상장을 한다는 좀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조금 더 강하게 조금 상승을 해줄 종목은 Y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손절 가격을 딱 잡고 진행을 한번 해보셔도 저는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5번째 마지막 대결 마무리가 됐습니다. 신규 상장 종목 2종목 들고 왔는데 Y랩 vs 이 CG트로닉스 2종목 내에서는 Y랩을 선택하셨어요. 일단 뭐 미국에서 이슈가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이 미국에 상장한다는 소식도 들려오고요. 또 이 종목 자체가 웹툰 IP 보유하는 1위, 국내 1위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료적으로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뿐만 아니라 이게 또 단기적으로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차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종목 내에서는 Y랩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렇게 저희가 10종목 대결을 완료했습니다. 이 10종목 내에 우리 전문가님의 원탑 종목이 있을 예정이거든요. 이 원탑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야지만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딱 한 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네모난 QR코드가 있으실 건데 QR이 지금 없어져 있네요. 네, 여기 있습니다. 생겼는데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을 꺼내시고 휴대폰에서 기본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신 후에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거든요. 지금 이 십장에 입장하셔서 우리 전문가님의 원탑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모두 다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시 후에 바로 원탑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반도체 관련주로 조금 챙겨왔습니다. 반도체 관련주 우리가 오늘 방송에서 대결을 벌였던 종목이 딱 하나 있죠. 그거 보시면 되겠고, 자, 반도체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 엔비디아 주가가 굉장한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한 배경에는 AI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반영이 좀 되어 있죠. 그러한 부분들에서 굉장히 같이 주가가 올라가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삼성전자가 이제 모바일용 메모리 가격을 인상을 시킵니다. 감산까지 좀 단행을 했던 그런 삼성전자가 이제 오히려 반대 입장이 되어서 메모리 가격을 인상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자, 반도체 업황이 이제 바닥이 끝났다. 그러니까 업황이 이제 호황기에 조금 접어들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좀 동반이 되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한 상승 흐름을 조금 보여내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고, 자, 어제 미증시에서 ARM이 나스닥에 상장을 했어요. 나스닥 상장을 했는데 총 100% 중에서 한 9.4%만 시중에 유통이 됐습니다. 시중에 유통이 됐는데 어제 실질적으로 25%, 26% 정도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 모습을 보였고, 자, 거기에 물량 중에서 애플과 알파벳, 엔비디아, 그리고 삼성전자, 인텔, TSMC 등.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내놓으라 하는 이런 반도체 기업들, 그리고 첨단 IT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이 모두 ARM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ARM이 더 크게 갈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이 이미 배경이 조금 깔려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관련주로 조금 준비를 했던 종목은 덕산 하이메탈이라는 종목이에요. 덕산 하이메탈이라는 종목이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패키징 소재 및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재료도 가지고 있고 지금 카메라 모듈, 그러니까 자율주행차라든지 카메라 모듈이라는 이런 재료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릴 때 어떤 재료를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바로 이제 마이크로 솔더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첨단 반도체, AI 반도체에 굉장히 필수적으로 사용이 되는 그런 재료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 부분에서 자 글로벌 시장, 엔비디아도 그렇고 모든 기업에서 이 마이크로 솔더블을 사가고 있단 말이죠. 사가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부분들 자 전 세계에서 러브콜을 봤는데 우리가 뭐 무시를 할 수 없잖아요, 맞죠?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고 자 이 솔더블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해서 자 공장을 하나 더 짓습니다, 맞죠? 지금 우리가 굉장히 불황이고 반도체 업황이 어떻게 좋아질지도 모르고 있는데 그 전부터 설비 증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장을 하나 더 짓기를 시작했어요. 더 짓기 시작했고 이러한 부분들에서 공장을 하나 더 지으면 당연히 생산 능력이 많아지겠죠. 생산 능력이 많아지고 그러한 부분들에서 추가적인 매출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엔비디아가 미증시에서 저렇게 강하게 상승을 한 이유는 결국 AI 시장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AI 시장에서 필요한 AI 첨단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주가들이 강하게 반응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보시고 자, 그 AI 반도체 그리고 첨단 반도체에 필수적으로 좀 쓰이는 그런 재료를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을 꽉 잡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 자회사에서 이 마이크로 솔더블이라는 제품 내에 주석이라는 원재료가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그 주석을 자회사에서 조달을 합니다. 자회사에서 조달을 하기 때문에 원가보다는 조금 더 싸게 그러니까 적정 시장 판매가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게 가지고 올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자 매출이 늘어나고 원가가 하락을 한다. 여러분들 그게 영업이익의 극대화겠죠. 영업이익이 그만큼 많아질 것이고 자 그렇게 영업이익이 커질수록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조금 더 후하게 쳐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가온칩스랑 덕산 하이메탈 아까 차트를 보여드렸지만은 자 이 차트 중에서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갈 수 있는 종목은 덕산 하이메탈이라고 제가 봐요. 덕산 하이메탈이라고 보고 제가 이 차트는 어제 캡처를 해서 양봉으로 지금 되어 있지만은 지금 지금 거의 시가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시가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지금 0.39% 네네.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서 크게 안 움직였다라고 좀 볼 수 있겠지만 근데 이렇게 좀 시장에서 그리 좀 각광받지 않고 나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좀 소외받는다고 얘기를 해도 될까요? 그런 종목을 현 시점에서 매수를 해도 될까요? 이게 소외를 받는다고요? 사실 가온칩스나 이런 종목들보다는 많이 안 가잖아요. 그렇죠. 빨리빨리. 근데 이게 그 진가를 몰라서 그래요. 네, 그 진가를 몰라서 그런 거고 실질적으로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던 이 재료만 가지고 보셔도 이 주가가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훨씬 더 뛰어난 재료를 가지고 있다. 재료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가온칩스는 실질적으로 뭐 ARM 관련해서 파트너사로 조금 연결이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지금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우리가 좀 보시면은 시장에서 급등하는 그런 재료들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좋아하긴 해요. 근데 어느 정도 한정된 흐름을 보인다는 거죠. 근데 다만 제가 봤을 때 덕산 하이메탈 여러분들 과거에도 보시면은 이 1,500원대에서 고점을 형성을 하고 2번 그리고 3번까지 좀 형성을 한 그런 부분이 있죠. 자, 요번에 한번 다시 반등을 했을 때 자, 요 돌파를 해준다면 굉장히 주가가 크게 날아갈 가능성이 요번에 많아요. 한 번 더 튀어 오를 수 있다. 뭐 이렇게 들어도 될까요? 저는 충분히 튀어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올해 안에는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한 번 더. 그 과거에도 보시면은 이 짧은 시간 고점을 형성하고 짧은 시간 내에 바로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들 보시면은 지금 최근에 7월달에 고점을 형성했고 지금 9월 중순이죠. 9월 중순인데 거의 바닥을 찍고 지금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어느 정도 변곡점을 만들어주면서 지금 주가가 쉬어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흐름을 만들어준다면은 저는 과거에 만들어졌던 저 차트 흐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주가가 갈 때 차트 안에 그런 내용들이 다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종목 비슷한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의 원탑은 덕산 하이메탈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수혜주로도 불릴 수 있고 뭐 반도체 패키징 소재 및 카메라 모듈까지 생산합니다. 너무나도 재료가 좋은 종목이에요. 이 종목에 대해서 자세한 대응 전략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